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에 여기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5년 전 물설고 말선 캐나다에 왔을 때 어려운 점도 많았다는 송경원 씨. 대부분은 문화와 언어 차이 때문이었단다. 닥터들이 이렇게 의뢰서를 보내면 이걸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용어들이 한국에서 배웠던 용어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에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묻고 사전 찾고 그런 과정이 조금 힘이 들었죠.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뚝심으로 극복. 이젠 동료들에게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다. He's a very good technician. He has a very good sense of eyesight for seeing the crowns. 섬세한 손재주를 요구하는 치과 기공 분야는 한국인들이 대격. 성실하게 일한 땀의 대가로 그는 영주권까지 획득했다.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꼼꼼하게 책임지는 송경원 씨. 좋은 평판과 남부럽지 않은 높은 보수 뒤엔 캐나다에서 일궈온 그의 오뚜기 같은 근면 성실함과 노력의 땀방울이 있었다. Working with Scott, he's picked up where Young was. He's doing a very good job. There's a couple of things that he's picking up on, and eventually he'll be an excellent technician. 한 300 정도, 300만 원 월 정도였는데 한 달에 한 10,000불 이상 정도는 되죠. 2년 전 손수 마련한 그의 꿈의 공간. 저희 집에. 금쪽 같은 두 딸이 뛰어놀 수 있는 대궐 같은 정원을 만들어주고 싶은 꿈을 그는 이뤘다. 무엇보다 이곳에 와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며 부인 송민경 씨는 캐나다로 이민 온 것에 대해 100% 만족한다고 말한다. 남편이 한국에서는 직업적으로나 시간도 많이 없어서 가족과 보낼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직업으로 사람의 신분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늦은 저녁, 이 시간부터 송경호 씨는 공부 삼매경에 빠진다. 더 높은 꿈의 나래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자격증을 여기 현지 캐네디언 자격증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현재 2차 시험까지 통과하고 마지막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 캐나다에서 기공소를 직접 차리겠다는 꿈을 향해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캐나다 와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기술자로서 이렇게 이민 오게 되면 본인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캐나다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캐나다에 취업하신 분들이 간혹 그 문화의 차이 등에 못 이겨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지의 문화나 환경 이런 것을 꼼꼼히 좀 따져보고 그리고 사전 준비를 잘 하고 신중한 이제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뚝심과 기술 하나로 광활한 캐나다를 평정한 21세기 신글로벌 한국인들. 그들의 식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이야말로 진정한 코리아의 힘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범죄를 일삼는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국이 바빠졌습니다. 경찰지구대에서는 명절 연휴에 특히 빈번한 강도와 절도, 빈집 터리범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반을 조직하는가 하면 한 기관에서는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위해 음식점과 유통업체에 불시 검문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민생 치안을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는 현장을 VJ 특공대가 취재했습니다. 부품들만 돈이 될 만한 것만 다 골라갔더라고요. 저희 밭이 은행입니까? 왜 우리 밭에 와서 자꾸 훔쳐갑니까? 농촌지역 억대 절도범에 벌건대나 빈집털이까지 한가위 안전에 초비상이 걸렸다. 강절도가 많이 날 걸 예상해가지고 주변 순찰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민생을 책임지기 위한 치열하고 발빠른 움직임들. 황금 대목 노린 범죄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추석 명절을 보름 앞둔 시점 2인 1조 상습 절도범이 경찰서에 붙잡혀왔다. 그들의 범행은 다름 아닌 낮 시간 때 이루어진 빈집털이 전문거죠. 범행 장소는 주로 고층 아파트. 절도범들은 환한 대낮에만 범행을 저질러온 대담무쌍한 20대 청년들이었다.
그들이 훔친 것은 집안의 금품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범행이 최근 명절을 앞두고 활개를 쳤다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밝혀진 것만 53건이고 피해액은 한 1억 8천 정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만도 만물상 수준인데 특히 놀라운 것은 현관문을 이 세막대기로 부수고 침입했다는 사실. 실제로 용의자들에 의해 금품을 도난당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문이 열려있길래 딱 분위기 보니까 딱 도둑 들은 분위기다. 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이상해가지고. 네. 같은 날 같은 절도범 같은 수법에 의해 바로 옆집도 도난을 당했다. 이걸 부시다가 안 되니까 위를 다 벌려서 열고 들어온 것 같아요. 문이 처음에는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멀쩡하던 현관문 곳곳엔 당시의 범행 현장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조사 결과 도 용의자가 집에 침입한 시간은 낮 1시. 주민들의 눈을 피해 문까지 부수고 들어와 한 40분 만에 폐물함을 비우고 달아났다고 한다. 그 와중에도 진위 여부를 가려서 골라갔다는데 기가 막힐 노릇. 진품들만 돈이 될 만한 것만 다 골라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살림 만지던 냉장고에서 물까지 꺼내 마시고 그 흔적까지 보란듯이 남겨놓고 갔다. 자기네 집 안방도 아닌데 막 그렇게 다 꺼내먹고 그리고 너무 대범하게 지문도 그냥 남겨놨어요. 할 수 있으면 냉장고도 바꾸고 싶어. 걔네가 만진 거는 다 바꾸고 싶어 진짜. 이제 곧 귀성길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명절에 고향 내려가시죠? 네, 그래야죠. 가긴 가야 되고 비우기는 걱정되고 사실은 저 보조개 하나 딸랑 저렇게 놓고 일을 나가야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처럼 서울 경기 일대를 돌며 사람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떨게 한 장본인들. 정작 어떤 심정일까? 그게 다 안다니. 저 뻔히 아닌 거 아는데 그거를 막 싫어요. 좋든 싫든 중요한 것은 가중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명절 때는 연휴가 좀 다른 때보다 길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추석 연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절도 사건도 있었다. 절도 품목은 다름 아닌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많아진 상품권. 중소형 서점이나 아니면 신발 매장 이런 데를 2인조 범인이 돌면서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자는 2인 1조의 중년 남성들. 둘 중 한 사람이 종업원의 시선을 따돌리는 역할을 도맡으면 다른 한 명은 그 틈을 타 사전에 파악해둔 장소에서 버젓이 상품권을 훔쳐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절도한 가게는 44곳, 절도액은 무려 1억 원이 넘는다. 그중 대목을 앞두고 대량 구입해놓은 상품권을 모조리 도난당한 한 서점을 찾아가 봤다. 이곳의 피해액은 자그마치 800만 원. 나는 제 상품권 하나를 사왔어요. 여기서 하나만 달라고. 시초예요. 상품권 하나가 시초. 상품권 달래는 것이 돈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돈이잖아 상품권이. 그쵸. 그걸 확인하는 거야 걔네들이. 범행 당일에도 2명이 함께 서점을 찾았다는 절도범들. 그중 한 명이 책을 골라달라며 주인을 유인했다고 한다. 이쪽으로 유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을 보지 않게 두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은 저쪽에 들어와서 그런 게 털은 거죠. 다행히 CCTV 화면에 범행 장면이 담겨있긴 했지만 잘 절취당한 피해액은 한 푼도 돌려받질 못했다고 한다.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한들이고 남을 해코지해서 얻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퇴출시켜요. 비밀번호를 카운터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품권을 안전한 곳에 금고 속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만 조금씩 이렇게 꺼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대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추석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사건은 바로 농산물 절도. 이곳은 장례삼을 도난당한 현장. 7월, 8월에 거의 도둑 맞았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다 그렇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가뭄에 콩나도 듬성듬성 남아있는 것도 이미 상품성을 잃은 것들. 아, 이런 거는 뿌리만 잘라가고 싹은 꽂아놓은 거야. 유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간다고. 장례삼은 보통 깊은 산속의 외진 곳에서 재배를 한다. 절벽 위에 모서리를 타고 간다고.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절벽으로 침입한다는 건 알아도 정확한 경로는 알 길이 없다. 들어오는 곳이 어느 곳인지만 알면은 그거 지키고 있다 잡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버젓이 울타리에 출입금지 경고까지 써붙였지만 범인들은 이를 비웃듯 이미 수차례 절취해갔고 10년 농사로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며 지어놓은 지하 창고엔 몸값 높은 장례삼 대신 멍든 농심만 쌓여간다. 추석 전에 캐서 저정을 해가지고 겨우내 팔아야 되거든요.
저장할 삶이 없어요. 도둑을 다 맞아서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어요. 피해 금액은 어림잡아 수억 원. 그는